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6일 저녁 8시입니다. 한 2시간 전에 미국 조지아주 개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서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게 원래 공화당의 아성이었는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기는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바이든이 이기면 16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거인단 표에 16표를 더하면 269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6표를 가지고 있는 네바다에서도 이기고 있고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269표 플러스 6표가 되면은 275표입니다. 275표, 275표가 되면은 당선 선인 270표를 넘어서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20표를 가진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바이든이 막판 뒤집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이기고 아리조나는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아리조나에서도 이기면은 총 300표를 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00표를 넘고 트럼프는 한 230표 정도 돼서 상당한 큰 차이로 바이든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하게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에는 그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전국 득표에서는 한 300만 표를 더 얻어도 승자 독식의 이 선거인단 표에서 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데 바이든은 전국 득표에서도 현재 한 2.8%포인트로 트럼프보다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명실상부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다소 틀렸지만은 당락은 정확하게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로 가득 찬 사전투표 음모론을 주장했는데 언론과 공화당도 아주 냉담합니다. 공화당까지도 이 거짓말투성이 연설을 중계하던 미국의 3대 방송이 있습니다. CBS, NBC, ABC가 한결같이 중계를 중단해버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설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설명이 전부 거짓말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통령 거짓말을 중계방송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CNN은 끝까지 중계를 하면서 자막을 딱 넣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증거 없이 표를 도둑 맞았다고 한다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뜻으로 자막을 딱 넣었습니다. 그렇게 신중한 이 영국의 BBC까지도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고, 이 팍스뉴스라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트럼프의 대변인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이 팍스뉴스조차도 이제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미국 국가 지도부가 선거 불복으로 나온 트럼프를 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정선거를 더구나 근거 없이 주장하고 그것을 소송으로 가져간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트럼프는 고립되고 언론의 관심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쏠려가지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가 이렇게 선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표는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인격을 잘 대비시켰습니다. 바이든은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핵심은
아직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뭐 내가 당선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이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를 했고, 이 트럼프는 선거 불복을 이야기를 했고 해서 한 사람은 팩트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대비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악덕 부동산 개발업자의 진면목을 그냥 그대로 드러냈다고 한다면, 바이든은 30살에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되어가지고 한 40년 이상 정치권에서 국가 지도부에서 일했던 경험, 스테이트맨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화당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앞으로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공화당의 이론가로 알려진 전 하원 의장 깅그리치 같은 이런 명석한 사람도 트럼프의 그 선거 부정론에 영합하는가 하면은,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트럼프의 음모설에 동조하고 나섰는데, 물론 소수입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양식 있는 사람은 약간 돌았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다고 비판을 하고, 특히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짐 베이커, 아주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개표 중단을 요구한 트럼프는 잘못되었다라고 같은 공화당이면서도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공화당은 지금 이게 동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의 의석수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1월에 가서 또 재선거하는 구도 생겼어요. 그래서 공화당 상원입니다. 상원 지도부, 상원의 다수당이 어느 쪽이 차지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좀 애매합니다. 만약 동석이 되면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원 지배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뭐 꽤 큰 차이로 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하원 차지,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백악관을 민주당이 차지한다. 뭐 이런 조합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순간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트럼프의 선동이 먹힐 거냐? 저는 먹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의 선동이 워낙 질이 낮기 때문에 더구나 권력을 이제 놓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뉴스 초점은 바이든으로 몰리지 트럼프는 아주 뒷전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오늘 참 잘못했습니다. 오늘 승복 연설을 했어야 됩니다. 오늘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했다면 트럼프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그런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아들까지 내세워가지고 온갖 악담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내미가 떨어지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같은 괴물을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퍼슨, 워싱턴, 트루만, 레이건, 이런 사람들을 뽑은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거짓말쟁이, 성추행자, 그리고 독재자를 좋아하는 인간, 도덕성이 마비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민주주의가 잘못되면은 괴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등장해서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간 적이 있습니다. 선거, 민주주의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바이든 당선을 지켜보면서 초조한 사람들이 김정은, 문재인, 터키의 에르도안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트럼프는 세계의 독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끌어들여가지고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재미를 봤는데, 이제부터
긴장해야 될 계절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